인도의 시차도 중요합니다. 그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인도의 벵갈루루, 여기 시차가 정확히 12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IT 기술자들이 막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할 때는 인도에 있는 자기의 동료에게 일을 훅 넘기고 하면 인도에서는 바로 출근해가지고 아무런 시차가 없이 바로 넘겨받아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럼 24시간 도는 거네요? 24시간 이 교대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라도 빨리 화이트버그를 잡아야 될 때 이것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IT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인도가 IT 강국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과학기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인도가 교육열이 그렇게 엄청나고 그 인도 공과대학 그 유명했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 인도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고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뭐 MIT나 이런 아이비리그로 간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교육열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인도 공과대요? 아, 들어보셨어요, 이수지 씨? 쓰리 아이더츠, 쓰리 아이돌. 쓰리 아이돌이요? 아이더 뭐 있잖아요. 이리야. 아이돌은 아니겠죠? 아이돌. 그 세월간이 영화 선생님이 거기 나오는 학교 그거가 좋은 학교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인도 공과대학 델리 캠퍼스인데요. chance, I wanna grow up once again. 인도 공과대학은 인도 전역에 무려 23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고요. 네हरू 총리의 주도로 1951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11만 명이 지원을 하면 그중에 1만 명만 입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인도의 그 수많은 학생 중에서 거기 지원할 정도 되면 진짜로 똑똑한 학생 중인데 그중에서도 또 쥐어져서 진짜 똑똑한 학생들만 들어가는 곳이 IIT입니다. 1만 명이? 네. 와, 우리나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그런 거네요. 이런 친구들 다 해도 1만 명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매해. 네. 제가 알아봤을 때는 우리로 치면은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부모님들이 그 아이 하나 그 공과대학 보내려고 전 가족이 막 뭐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붐을 일으킨 것이 Y2K랑 연관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인도의 타임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가 IIT 개통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청년의 사진이 그 표지에 실려요. 그거를 보고 하층민에서 꿈을 갖지 못했던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비하르 같은 주 이런 주에서 IIT에 들어가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한 인물들의 그런 성공 스토리가 요즘에 인도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IIT에 앞다투어서 인재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어떤 거기 가는 길이구나. 사다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명한 IT 기업들도 이 IIT 인도 공과대 학생들이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이렇게 선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더 선순환이 돼서 인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IIT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자 수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근데 쌤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렇게 대단한데 엄청난 과학자분들 이런 분들 그럼 나오신 분이 있나요? 내가 모르는 거겠지? 네. 인도의 유명한 과학자들도 많고요.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 IT 기업들의 CEO들, 인도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번 기업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그다음에 몰랐네. 트위터 CEO 파락 아그라왈, IBM CEO 아빈 크리슈나. 모두 다 인도 IIT 출신들입니다. 큰 기업.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과 그리고 엔지니어 등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팀쿡처럼 전반에 나서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르긴 했는데도 뒤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크로소프트 씨요? 사티아 나델라.
몰라요. 인도뿐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네. 신기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상상을 해보면 한국인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CEO나 구글의 CEO면은 진짜 그러네. 그것만 해도 마음에 와닿는데. 슈카 씨 뭐 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유튜브 좀 그만하시고 어디 CEO라도 좀 한번 유튜브 도전해보세요. CEO 가 안 시켜주더라고요. 시켜줬으면 어떻게 좀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유튜브 CEO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IT뿐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영국의 수맥 총리. 그렇죠. 모두 다 인도 분들입니다. 그러면 세계 그런 리더들도 그렇게 인도계 분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력을 좀 나타내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한 자기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그다음에 또 전 세계에 지부를 둔 인도계 사업가들, 투자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I인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노하우, 인맥, 자금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후배 인도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노하우를 계속해서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 인재들의 네트워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섭네.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력들이 좀 너무 해외로 가는 것 아닌가? 인도 자국을 위해서 기여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너무 해외 진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우려가 지금 인도 내에서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런 거는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IT 인재들이 이제 미국을 가는 걸 정부가 사실은 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이유예요. 뭐냐면 이분들의 일종의 어떤 계급적인 문제인데요. 아무리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와 많은 그런 어떤 부를 얻었다고 해도 본국으로 금의 환영해서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또 인도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카스트 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조금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요즘엔 근데 좀 달라졌어요. 인도 IIT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나와서 스타트업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스타트업을 만들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에서 그걸 삽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이 미국을 가지 않고 또 인도 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개수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게 인도고요. 아까 우리 이제 우주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개수만 따져놓고 보면 140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인지 혹시 슈카님? 언제나 우리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꿈에 1조 원 되는 기업들. 맞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화로 치면은 10억 불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그런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인도에는 111개가 됩니다. 왜? 아니 근데 왜 표현이 그게 왜 유니콘입니까? 이미 약간 드래곤 기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날아다니면서 날개 달려서 꿈의 기업? 볼 수 있는. 현실이 꿈속에서 없어서 볼 수 있어서 말도 안 돼서 1조 원. 환상이다. 인도가 인구 대국인 줄 알았는데 인재 대국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골드만삭스가요. 50년 뒤에 인도가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가 된다는. 1위는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세계가 중국이 1위가 되고. 예, 이어서 2위. 2강 체제가 중국, 인도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We are working aggressively towards making India a global manufacturing hub. 저는 좀 궁금한 게 언젠가는 인도가 중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사실은
세계의 공장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 갈림길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3강. 아, 삼각편대로. 대한민국까지께서 4강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4강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근데요, 쌤, 저는 사실 이전까지 인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인도가 되게 갑자기 확 성장을 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제 대국의 이런 자리까지 넘보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인도가 언제 이렇게 성장하게 됐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인도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어떤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요인을 흔히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아니요. 말씀하시고 싶어요? 사람. 네,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자원. 아니요. 자원 그리고 자본. 플러스 자본. 네. 오. 네, 학자마다 자원을 따로 넣는 학자도 있지만 자원, 자본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흔히 사실은 이제 그 블랙박스로 비어 있는 건데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성. 네, 차근차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사람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아까 평균 연령 28살. 다 네. 여기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유빈이가 다 평균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요. 네네. 그렇게 젊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15세에서 64세, 3분의 2가요. 이건 곧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은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요,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우리나라 41세. 네. 근데 이제 이 많은 노동 가능 인구들은 그만큼 생산을 해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국가의 GDP가 쑥쑥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소비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인도 증시 그래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증시 그래프? 네. 부럽다.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몇 배야? 15배 정도 지금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와, 대박이다. 아니 인도 지수만 잘 보더라도 원래 쭉 올라오다가 저 한 2020년 조금 직전에 네. 저 팍 뛰는 거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네. 그래갖고 사실은 최근에 인도 투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주가 지수가 확 쳐서 지금 6만 5천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와 저기서 진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참 살맛 나겠다, 투자할 맛 나겠다. 전문가한테 좀 사셨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전문가. 사람이라니요? 투자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사람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예. 혹시 우리한테 말하던 혼자만 사신 건 아니죠? 못 샀어. 못 샀어. 이 이제 주가 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때 주로 주가 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베트남, 인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중국 플러스 1 또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진짜 급해지는 겁니다. 중국을 탈중국하는 나라들은 어딘가로 가야 될 거고 그게 어디냐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더 큰 가능성을 보이는 나라가 인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수혜국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인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놓치면 안 될 것이 사실은 이제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 이 생산성이라는 건 얼마나 사람이 효율적으로 잘 노동을 해서 단위 투입 비율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느냐. 효율성, 가성비. 어딘가요? 인도잖아요. 야. 그래서 이 생산성에서도 인도가 따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쌤 인도가
반도체 쪽에서 이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인데 인도도 여기서 뭔가 좀 성공을 해보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인도 정부가 이제 반도체 설계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는데요. 그런데다가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반도체 인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실시하고요. 국내외 기업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주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허들을 이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7,600억 루피.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1조 8,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인도가 투입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되게 많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에 진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 나라 혹시 어딜까요? 가장 먼저. 대만. 독일. 유럽? 가장 시급한 나라 바로 미국이죠. 그렇죠. 탈중국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모디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인 본거지이기도 한 구자라트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기업 폭스콘, 그러니까 대만도 맞는 거예요. 폭스콘도 인도의 반도체 시설을 조성한다는 이런 목표로 5년간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물론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 하는구나. 네. 반도체는 뺏기면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인도 반도체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좀 있었지 않나요? 전에 뉴스에서 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네. 인도 갔을 때 뭐 막 협약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들어가나? 받아서 그럼? 하겠다는 건가요? 삼성은 사실 이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진출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전기, 깨끗하고 풍부한 물, 관련 산업, 관련한 인재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인도가 아직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왜 마이크론이 구자라트에다가 그거를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냐면 구자라트는 모디 총리가 주총리를 했을 때 인도에서 가장 먼저 24시간 전기 공급이 끊이지 않는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365일 24시간 동안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진출을 해야 되는 또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구나, 현실적으로는. 참 인도가 대단한 게 달 남극에 최초로 이런 우주선을 보냈다 그러면서 24시간 전기가 안 끊길지를 걱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극과극이네. 극과극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열악한 게 많네요. 사실 인도에 저도 막 놀러 가고 싶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뭔가 시스템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망설이게 되거든요.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네.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잘 봐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 진출 러쉬를 보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인도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창업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이제 활발한 소비 시장, 이렇게 과거에 중국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이점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 이제는 인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야 되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시장이 분명히 인도에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바로 애플 CEO인 팀 쿡이라고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인도 뭄바이에
첫 번째 애플 스토어를 문을 엽니다. 이후에 또 바로 뉴델리에 2호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지금 신상을 여기서 공개하고 있는 이유 뭐냐면 1년 전에 비해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도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애플이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애플은 아시아 사업의 초점을 과거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얘기 들으면 인도가 또 치고 올라온다. 그렇다면은 쌤은 언젠가는 인도가 뭐 중국 경제를 이제 추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셋이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언젠가? 삼강. 삼각형대로. 대한민국까지께서 4강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4강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는 중국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왜 아까 골드만삭스가 50년 후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까운 미래에 중국을 추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성, 과학기술, 자본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경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성을 볼 때 사람 요인에서 이미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곧 초급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차원의 메리트를 많이 잃고 있고 그렇다면 자본, 지금 중국의 자본시장 굉장히 불안정하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중국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위험 요인이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과학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 제이크 설리반이라 말하고 있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여기에 스몰 야드에 해당하는 것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인데 이거를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누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이게 승패가 갈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린다. 이게 듣다 보면 이제 쌤마다 조금씩 의견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유민상 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무 생각 재밌는 없다뇨. 포인트니까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 거지. 어쨌든 인도가 지금 미국이 봤을 때 견제의 대상으로 막 누르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아직 보완할 점들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빠르게 세계의 공장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사실은 갈림길이 놓여 있고요. 사실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디자인, 이렇게 이제 IT 산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반면에 컴퓨터, 뭐 휴대폰, 뭐 이렇게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아직 약해요. 제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애플의 공급업체 중 하나를 맡고 있는 인도의 대기업 타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운영하는 케이스 공장에서 제조되는 부품 가운데서 아이폰 조립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합격품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드웨어 분야, 제조하는 분야 이런 데 있어서는 인도가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는 믿을 수 있는 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생산을 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시니까 또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믿을 수 호감도 있습니다. 높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그 2014년에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를 발표했을 때 메이크 인 인디아의 핵심적인 협력 대상 국가로 지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를 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인도에 어느 정도 진출을 해 있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인도에 사실은 이제 500개가 좀 넘게 진출해 있다.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인데요. 노이다 지역에 연간 1억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있고 첸나이 지역에는 가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에 GM 인도법인과 그 딸레가온 공장을 인수했는데요. 그 인도 남부의 첸나이 공장 그리고 기아의 아난타푸르 공장을 더하면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연간 1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인도가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현대차의 제1위의 생산 거점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국과 인도가 쌤 그러면은 우리가 벌써 50주년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50년도 앞으로 총 100년 이제 쭉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도를 맞이해야 할까요? 아, 네. 오늘의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게. 예.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역으로 물어보시면 그렇죠.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믿으면서.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러시아,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후에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이자.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적 관계 이렇게 지금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면 이 관계에 걸맞는 우리의 또 준비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인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도를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겐지스강, 맞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 근데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인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정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왜 인도가 이제 과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도의 천재 과학자로 추앙을 받고 그래서 인도의 11대 대통령이 된 압둘 칼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탁월함은 지속적인 과정에 의한 것이지 우연이 아니다. 네. 이 관계를 조금 더 높이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양국 관계에서도 매우 탁월한 이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인도와 탁월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